이름 유영철. 출생 1970년 4월 18일, 대한민국. 범행기간 2003년 9월 2004년 7월. 피해자 수 공식적으로 20명 이상. 형량 사형 선고 집행은 되지 않음. 현재 수감 중. 유영철은 사회에 대한 강한 분노, 특히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부자와 여자 탓으로 돌리며 이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유층 노인을 타겟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이후에는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바꿨습니다. 유영철은 치밀하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짜 신분증, 복면, 장갑 등을 이용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고, CCTV 사각지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성매매 여성을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됩니다. 당시 경찰은 유영철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지만 조사 도중 그가 여러 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중에도 도주를 시도했으며 매우 냉정하고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영철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5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성범죄자, 연쇄살인범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CCTV 설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관련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유영철의 범죄는 다큐멘터리, 책, 영화 등으로도 다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EBS의 실제 상황이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유영철의 발언: 부자들은 벌받아야 한다. 여자들은 더럽다. 나는 사회의 쓰레기를 청소했을 뿐이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그의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병적인 자기 합리화가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차 살인. 부유한 노부부 2003년 9월. 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피해자 70대 부부 유영철이 고장난 수도를 고쳐준다며 접근. 유영철은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타깃을 물색했고 외부 침입이 쉬운 집을 골랐습니다. 이 부부는 평범한 삶을 살던 분들이었으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금품을 요구한 뒤 망치로 두 사람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로 얼룩진 옷을 태우고 훔친 금품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분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대상 살인 2004년 3월 7월. 유영철은 이 시기에 13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수법: 인터넷 채팅,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오피스텔로 유인. 서울 강남구의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렀고 들어오자마자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목 졸라 살해. 일부는 시신을 토막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하거나 소각. 일부 여성은 살해 후 직접 도봉산으로 운반, 땅에 묻었습니다. 대부분 이 30대 여성으로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영철은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사회 쓰레기라 죽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경찰의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회적 무관심도 큰 문제로 지적됨.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단지 생계를 유지하려던 삶이었던 만큼 참담한 사회적 논란이 따랐습니다. 수사 당시 경찰이 유영철의 자백을 바탕으로 땅을 파보니 시신 다수 발견. 한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유영철은 손가락을 절단해 지문인식을 방해하려 함. 그만큼 신원을 감추려 했고 범죄 은폐에 매우 치밀했음. 피해자 수와 신원. 공식 피해자 수는 20명이지만 유영철은 자백에서 26명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 중 일부는 신원 확인이 끝내 되지 않거나 실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약자들이 주요 타겟이었다는 점에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유영철의 패턴과 심리. 초반엔 부자에 대한 분노, 후반엔 여성 혐오로 타겟이 이동. 범죄 전자기기, 통화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삭제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도 능숙했다. 범행 후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이 잘 처리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존재를 기억하며.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일부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끝까지 외면당한 채로 잊혀졌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인이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실종과 죽음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던 현실이 더 큰 범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 가족의 삶. 유영철의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 유가족들은 사회적 낙인과 싸워야 했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성매매 여성 인권 문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